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시 강좌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 특강 제7 제목은 경어 대선사 동학사 생활. 경어 대선사 동학사 생활 몇 년? 엄청 오래 계셨어요. 18년. 오 마이 갓. 제2의 고향이네. 근데 경어선사는 동학사를 제2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아요. 호서병독 기납이야. 내 고향은 호서야 라고 해서 가는데, 경어선사가 동학사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864년이랬죠. 지난번 했죠. 1864년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몇 년에 거기를 1879년 1880년에 떠나시죠. 80년까지 계시니까 몇 년이냐 17년이다. 만 17년이고 횟수로 18년. 근데 그 뒤로는 경어사가 동학사를 안 가시냐? 가셔. 들락날락 하시죠. 근데 거의 한 10년 만에 가셔요. 또 10년 만에 가시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셔서 동학사 생활인데, 경어선사가 동학사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동학사에서 경어선사가 이 1864년에 강원에서 강원 1회 입학생. 네? 1회 입학생. 어쩌. 그러다가 1873년 1회 졸업생. 이렇게 되죠. 대단해요. 1회 졸업생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요. 근데 1873년 1회 졸업생일 때가 23세, 23세에서 약관 23세가 바로 뭐가 돼요? 강백이 되는 거야. 강백. 뭐냐? 만화 강백이, 만화 보선이 그때 학장이었는데, 그냥 경어선사가 하도 기특하고, 신통방통이야? 예, 그리고 막 온갖 경을 막 통째로 외워요. 그게 다 그 얘기야. 강원 생활 9년, 그때도 9년인데 지금도 9년이잖아요. 강원 생활이. 근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온갖 경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 놀래서 경어선사를 뭐라 그래요? 법기라고 하죠. 법기. 그죠? 법기. 법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큰 그릇이다. 이런 말이에요. 법기. 법기요? 법기요. 그래서 큰 그릇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그냥 사람들이 건드려 안 건드려. 못 건드려.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23세의 약관에 강백이 돼가지고 뭔 일인가 8년간 강백을 하기 시작해요. 8년간 강백을 해갖고 드디어 1879년에 경어선사가 대호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게 바로 동학사야. 그러니까 동학사는 경어선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인데, 또 경어선사가 이 동학사와의 인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동학사는 이미 거기가 뭐냐면은 뭐가 있었죠? 유교가 미리 뿌리박고 있었던 곳이에요. 유교가. 왜 유교가 있어요? 거기가 유교에 사륙신 있잖아요. 사륙신. 그죠? 사륙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 숙모전.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륙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유교적인 그런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만화 보선도 지난번에 화엄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는 곳마다 불사를 일으킨다는데, 거기에 앞서서 만화 보선이 유교의 대가야. 경어선사가 유교를 배우기 시작한 거는 만화 보선으로부터 다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애가 하도 신통방통하니까 그냥 가르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경어선사가 유불선, 그죠? 유불선 3교에 능통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동학사 때문에 그래요. 경어선사의 뿌리가
동학사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미 경호선사는 이러한 커다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동학사가 기다리고 있었더라. 오냐? 동학사가 기다리고 있었더라. 대성인을 하나 출연시키려면 이미 다 뿌리가 그게 있어 가보면.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 상황들이 전부 다 경호선사로 하여금 유교를 먼저 섭렵하게 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유교를 하다가 불교를 가장 뒤늦게 만나가지고 가장 뒤늦게 만나요 불교는. 왜냐면은 그 불교를 이끌어줄 만한 그 선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경호선사는 혼자 무사자오를 하게 되죠. 무사자오를 하니까 제일 늦게 불교가 터득하게 돼요. 그 시가 또 써 있어요. 가서 이제 그 북한시에도 가 있고 남쪽시에도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경호선사로 하여금 유교에 능통하게 만들어준 동학사. 그리고 이제 도교는 이제 경호선사 스스로가 도교를 좋아해가지고 노장 사상에 경호선사가 취해서 경호선사가 가장 되고 싶었던 거 말했죠 지난번에 붕세 학 신선 오냐 이게 무슨 승려야. 그냥 경호선사는 그게 좋은 거야. 구름과 산을 벗삼아서 그냥 사는 거. 무의자연 무의자연을 나도 무의자연을 더 좋아해. 근데 어쨌든 간에 경호선사는 깨친 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뭐 1세기에 2세기에 다시 날 사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로 내가 설교스님한테 그랬어요. 석가세존 이래로 경호선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겠느냐 이 말이요. 안 나온다니까. 없어요.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없고 그러한 이런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게 바로 건너 조계사 이 대한불교 조계종 거기는 선명상을 하신대요. 말할 것 없이 내가 여기 박스 그거 했잖아. 그 저기 뭐야 어저께가 그저께요 여기가 했는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모 스님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지나치는 거야. 자기 스승을 놔두고. 오마이갓. 그런데 일개 아무것도 아닌 스님은 경호선사 보고 와가지고 이 경호사 사진 보고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냥 휙휙거리며 그냥 지나가요. 옆도 안 보고. 지난번에는 범죄 스님이 거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고개라도 내밀더니 처음에 그 총무장 됐을 때는 이쪽에 부스가 있었어요. 돌았다 나갔어. 그러면서 경호선 사진 주니까 이거 그 하남스님이라고 던지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알지. 내 부스가 있다는 걸 알지. 모르겠습니까? 쏙 지나가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참 경호스님 복조가래도 더럽게 없고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끝내 자리는 지키면서 이거는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동학사회의 관계는 진짜 이 그 저기를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게 박처사가 내가 말하잖아요. 경호선사가 성인이 될 수 있게 도운 분 중에 계어대사, 박처사, 만화강백 이 세 분이 있었고 또 동학사로 와서는 대우를 하게 만드는 거는 항명도일이 그죠? 이처사 그 다음에 원규삼이 이 셋이가 이 저기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로 하여금 그렇게 딱 조력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조력자들이 옆에서 나서줘야 돼. 조짐이 다 보이잖아요 이미. 개허 그죠? 개허 만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개허하고 만화하고 또 내가 금방 누가 말했지? 이처사 항명도일 원규삼이 이렇게가 세 명이 경호선사 대우를 돕고 그 다음에 개허 만화 더 위에가 제일 대단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나는 이 박처사라는 사람네 어떻게 좀 가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박처사가 경호선사를 알아봐가지고 이 아이는 그 나중에 백낙을 만나면은 천리마를 타면은 백낙을 만나지만 이 백낙을 못 만나면 소금찜이나 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박처사가 개어를 불러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래가지고 얘를 가리키거라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알기는 개어가 일자 무식이라 알지만 절대 아니라 그랬죠. 벽송사 강당 백담사 강당 다 보내가지고 우리 동욱이를 놓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이리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보선이 또 기다리고 있어 경호를.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경호선사를 동학사로 이끄게 만든 거고 이 세 명이 경호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처사 항명도일 원규삼이 이처사가 원규삼이의 아버지가 이처사죠. 항명도일이가 이처사의 스승이고 이렇게 다 조력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인해서 이 동학사에서 경호선사가 대우를 이루는 길을 얻게 되는데 이 동학사가 지금의 동학사 내가 말했잖아 수업 시간에 내가 말한
지금의 동학사는 아니 왜 거기가 비구니 사찰을 돼갖고 비구니 사찰이 만들어지니까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조계동 그러잖아요. 3살 먹은 비구한테 100살 먹은 비구니가 절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서 동학사가 비구니 사찰이 되는 바람에 그 비구니사를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경봉스님이 만들었답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도 내가 열받아서 얘기했는데 동학사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은 사찰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이 비구니 사찰을. 그냥 정막강산이야. 가면은 경허선사에 대한 경자도 없어요. 거기는 심지어는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잃었다가는 조실방을 지난번에 어떤 스님이 다녀왔는데 그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빈 방이 없는데 거기를 내주더래요. 경허선사의 깨달은 방이라고 코딱지만한 조실방이라고. 그러니까 오메가메 하는 뜨내기들 숙박하는 곳이라니까. 그것도 제일 허름한 곳 방이 없으면 그거 내준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이 책임을 누가 져? 그래서 열불나 속상하고. 내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동학사가 경허선사의 발상지예요. 그럼 동학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거기 공부했던 거 지금도 실상선언이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허스님 방에 갔다니까. 생생 드라마로 살아있는 그곳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경어 경자도 써붙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팻말조차도 없어요. 안내문조차도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나는 내가 이 생명이 들어서 늙었다니까. 원래는 더 이뻤었는데 친절하고 친절하고 미치겠어. 그래서 열불이 터지는데 동학사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잖아요. 동학사에서 시온 시도리 카페 배웠잖아요. 그런 곳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경허선사가 3대 강백이 돼서 거기를 키우고 있고 해서 확장이 됐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학사가 가장 수덕사보다도 더 그 경허선사가 많이 머무른 곳이라 동학사에서 대대적으로 경허선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덕사에서는 정해사 그 말했잖아요. 정해사가 넓어요. 수덕사고는 될 바가 넓어. 그래서 정해사 그 다음에 그 천장암에 가면은 개미 새끼도 없어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개도 없어요. 거기는. 그 가잖아. 그러면 안타까워서 내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이거 누구라도 있어야지 몇 개 놓고라도 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지경에 있는 곳이고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학사는 경허선사한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곳이고 뭐 무엇보다도 경허선사가 대호를 성취한 곳이잖아요. 다른 거 말할 게 뭐 있는가. 조실방. 참 어이가 없죠. 이러한 그게 이 비구니 사찰을 그게 되면서부터 이 모양이 됐는데 그 동학사 강원이 있잖아요. 그게 경봉스님이 그걸 하셨다고. 경봉스님이 왜 그걸 하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옛날에는 비구 사찰이었어요. 거기가 비구니 사찰이 아니었고 그런 곳인데 동학사는 대단한 곳이고 동력동자야. 우리 동욱이하고 관계가 많아. 경허선사는 동자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동욱이 그 다음에 동학사 그 학도 경허선사가 학 좋아해? 아니야. 인연이 찌들찌들한 곳이 동학사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동학사가 지금을 그렇게 그 뭐랄까요 알아주지 않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누군가가 자각을 해갖고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세월이 흘러갈지 정말 까마득해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곳이 이 동학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학사를 잊으면 되는데 절대로 동학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지각 있는 총문장이 오거나 새로운 그게 교체가 돼서 바뀐다면은 동학사를 대대적으로 경허선사의 그 출발지로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동학사 얘기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